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제가 다양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카르텔이라고 제가 지칭을 할게요. 금융 카르텔, 가상자산 시장에도 코인 카르텔들이 있듯이 DCG나 그레이스케일이랑 카르텔이라고 제가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들이 그리는 그림을 우리가 몽땅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이라도 안다면 그래도 이렇게 약세 시장이 장기적으로 있을 때 확신을 갖고 끝까지 우리가 잘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어떤 그 시장의 지금 방향성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 상품 시장이 금도 2,000달러 밑으로 다시 하회를 했어요. 저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최우선으로 많이 수익률이 향후에 5년간, 10년간에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금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 동안 투자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로 박스권을 돌파를 못해요.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하늘의 태양이 두 개가 뜰 수 없다라고 이제 저는 그때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냥 전량 다 그냥 금은을 다 팔아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건 그 선택에 관해선 후회는 없고, 자, 일단 오늘 밤부터 FOMC 회의에 들어가요. 오늘 들어가서 17일 날 새벽쯤에 금리 발표가 나올 텐데 지금 전반적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대충 금리가 어느 방향성으로 나갈 건지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 은부터 해가지고 오일부터 해가지고 가스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연이어서 어저께도 아마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 및 원자재 할인을 구매 고려한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 블룸버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그 인도에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부 국제 무역상들은 제재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를 피하고 있지만이라고 여기 써 있죠. 무슨 의미일까요? 미국에서 제재를 하죠.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인도는 어떻게 이렇게 강행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도는 핵 보유국이에요. 그리고 GDP, GNP도 예를 들어서 이 국가에 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되게 신흥국이다. 되게 안 좋게 이제 저급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인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향후에 전 세계 GDP, GNP에서 2위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국가 중에 대표적인 국가라고 좀 보시면 돼요. 저는 이미 그렇게 될 거라고 인도에 갔었을 때 판단을 내렸었고,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 인도 관계자는 제재가 인도의 연료 수입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석유 및 기타 상품을 지불하는데, 자, 여기가 이제 크라이막스인데, 루블 거래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어떤 걸 사용했을까요? 달러를 사용했겠죠. 자, 달러의 국제 거래에 관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현재 와중이라는 거예요. 미국한테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미국은 밴 시킨다, 제재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중국 이후에 인도가 세계 공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로 돌아선 지 6년에서 7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인도가 차세대 세계 공장이 될 거고 그리고 인도 GDP, GNP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과의 분쟁도 거칠어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은 중국을 갖고 그러지만 향후에 인도를 갖고 그럴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제가 WRX가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어쨌건 저는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1달러 돼서 팔 거다, 2달러 돼서 팔 거다라고 해서 저는 이걸 분명히 매집했던 것도 아니고 잠재적인 인도 시장의 커다란 가능성을 보고 저 이제 한 거고 바이낸스가 물론 배후에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도 국가 자체의 포텐셜을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그렇게 보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금리 결정에 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되게 웃긴 게 4차 협상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4차 협상이 다시 미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4차 협상의 헤드라인 키워드는 뭐냐면 휴전이고 종전이고 안전 보장이에요. 우크라이나에. 이건 뭐냐면
그냥 전쟁의 종식을 얘기한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FOMC 결과 나올 때쯤이 종전 협상이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종전 협상이 만약 실제로 감행이 된다면 금융시장 전반에 코인 시장 전반에도 엄청난 아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거기다가 만약에 연준에서 금리를 0.25%라고 미리 베이스를 깔고 오피셜하게 멘트를 날렸잖아요. 그대로 만약에 강행을 한다면 그것도 또한 이제 시장의 호재고, 만약에 그냥 금리 동결, 지난번과 같이 금리 동결을 뭐 0%다, 0.25% 이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했다면 뭐 그거야말로 진짜 그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0.25%를 진짜 실제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약간의 미온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양적 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4차 협상은 지금 현재 다시 미뤄졌어요. 날짜가 다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뤄졌고 이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속 트윗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운동을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GBTC가 ETF로 전향하는데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펌에다가 이게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다 이제 해서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그 코멘트 좀 날려달라. 그리고 그 증권거래위원회는 대중들한테 견해를 물어보겠다. 그래,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장점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과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OTC QX2 뉴욕 익스체인지에 들어갈 거다. 주식시장에 상장된다는 얘기죠.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얼마나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올까요? 과연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첫 번째 고리를 문호를 비트코인 ETF가 뚫을 뿐이지 추후에 비트코인 ETF가 뚫리면 이더리움은 자연적으로 진행될 거고 이미 준비한 걸로 전 알고 있고, 자, 나머지 코인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레이켈 자산 운용사에 있는 코인 중에 특히나 OTC 심벌에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강력하게 주장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그랬었던 거고, 뭐 GBTC, BCH,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지캐시, 여기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비트고랑 엮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비트고랑 SFOX인가? 그 어떤 그 플랫폼이랑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 영상 내용에 관해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되게 중요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기관 투자가들로 연결돼가지고. 그래서 ETF랑 연결해서 끝까지 인내를 하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성과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ETF로 OTC 심벌에 들어가지 않은 코인들도 잠정적으로 아마 다 들어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여기 베이직 어텐션, 체인링크, 디센트럴 랜드부터 해가지고 파일코인, 라이브피어, 솔라나, 유럽 의회는 그러니까 채굴 금지에 반대하여 암호산업에 큰 안도감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부터 말도 안 되는 뉴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언급을 안 했거든요. 뉴스에서는.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코인을 투자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좀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아마 이제는 필터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말도 안 되냐면 전 세계가 지금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이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추세예요. 그럼 에너지도 적게 쓰죠. 3차 산업은 거의 꼭대기까지 다 와서 더 이상 발전할 어떤 그 빈 공간이 없어요. 그럼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면 잉여 에너지들이 많이 남아 돌 텐데 이 에너지들을 어디다 써야 될까요? 결국에는 채굴이에요, 채굴. 가스가 됐건 오일이 됐건. 그래서 결국에는 세금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 코인 시장을 만들어낸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명목 화폐 시스템의 한계까지 왔고, 그리고 세제 개혁을 할 수 있는 뭐 3차 산업의 어떤 그 팽창이 제한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코인 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 국가 기관 산업으로. 저희 이제 그렇게 결론 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도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 투자를 했던 거고, 블랙롯도 간접 투자 상품을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내는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필터링해서 보실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하고, 뭐 여기 3월 16일 날 엑스퍼트 디스커버리 관련 해가지고 뭐 여기 나왔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뭐 사전 심의 뭐 한다 뭐 그런 어떤 그 견해라고 하던데, 이 디스커버리가. 근데 4월 11일 날 뭐 여기 보면 리플랩스 및 개별 피고인의 리플 공정 고지 방어 삭제 신청 관련 답변서 제출 기한 마감한다. 그래서 이 4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희망회를 돌리고 막 이러시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여기 7월 8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라리 여기다가 희망을 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때가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비트코인 ETF를 이때까지 7월 달까지 맞추겠다, 마감하겠다라고 얘기했었던 데가 딱 7월 달이었거든요. 근데 요때가 딱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코인들의 호재거리가 많이 맞물려 있는 데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아마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XRP는 확신하신 만큼만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비체인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비체인이 재단이 되게 크더라고요. 예, 그리고 비체인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이 됐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비체인 뭐 USD 해가지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언제서부터 뭐 발행됐다. 발행된 지가 며칠 안 됐어요. 11일 날부터 발행됐어요. 예. 이 지금 보면 발행돼. 그래서 트랜잭션에서 뭐 어디서 어디로 왔다 갔다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체인 스테이츠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비체인도 그냥 끝까지 물려 계신 분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어떤 일이 또 간밤에 또 있었냐면, 벨라루스하고 러시아가 뭐 에너지를 서로 교류를 하는데, 여기서 달러 시스템을 제거시킨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이런 거에 관해서 압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인도랑 러시아 뭐 에너지 결제, 뭐 비료 결제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루피하고 루브라 시스템을 뭐 정립을 할 거다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벨라루스 달러 결제 제외시킨다. 전 세계 달러 결제망은 현재 축소 중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란도 요즘에 좀 시끌시끌해지더라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오페크에 있는 잠정적인 나머지 국가들도 결국 달러 시스템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아진다면 결국에 달러 결제망은 어떻게 될까? 스위프트 1.0은 어떻게 되고, 스위프트 2.0의 대두가 되면서 XRP, 그 모세혈관을 과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질까? 뭐 요런 관점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러시아 미디어거든요. 인테르 팍스 통신. 근데 여기 보면 러시아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3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기 보면은 그 밀, 그리고 호밀, 보리, 옥수수 이런 것들을 수출을 안 할 수도 있다. 여기 쿠드라고 여기 써 있는데 진짜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쿠드 밴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진짜 6월 30일까지 수출을 안 한다면 전 세계 진짜 에그플레이션이 극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거는 잠정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뭐 국내 뉴스를 보면 러시아가 뭐 국가부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러시아가 실제로 국가부도 선언할 정도로 만약에 망할 정도가 된다면 과연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전쟁인데 서방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미디어들이랑 다른 나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오는 뉴스들이랑 상반되는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 양쪽을 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보시면 되고, 돈 알트라고 유명 차티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이 38,000달러만 지지를 해준다면 나쁘진 않을 거야. 근데 38,000달러를 만약에 깬다면 너무 겁난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가 트윗에 보이길래 뭐 반가워서 제가 이거를 뭐 오늘 말씀드리는데, 그럼 만약에 37,700달러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차트를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언급을 잘 안 드리는 게,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8,000달러 깨지면은 뭐 2만 달러까지 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게 차트라는 게. 그리고 BTC 퓨엘이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앞으로 향후에 좀 많이 떨어지면서, 만약에 여기 리테스트 지점, 보라색 지점 선을 넘진 않는다면 향후에 떨어지면서 알트 시즌이 3에서 한 5개월 정도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분은 이제 견해를 피는데, 이 견해를 핀 지가 제가 보니까 2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어쨌건 뭐, 좀 요즘에는 떠오르는 차티스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 트위터상에서. 그래서 지금 보면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뭐 요런 식으로 안 좋아요. 테슬라도 뭐 3%대, 애플도 2%대, 아마존도 2%대, AMD도 1%대, 엔비디아도 3%대, 다 전반적으로. 거기다 알리바바, 특히나 중국 주식이 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쨌건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FOMC에서 과연 이번에 과격한 금리 인상을 실제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결국엔 본인들 세금을 걷어가는 거하고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고 내에 있는 블록체인 지갑하고 관련돼 있는 코인들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래서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OTC 심벌에 있는 그 특히 이런 코인들은 여기 지갑을 특별히 관리를 하더라고요. 비트고에서. 비트고는 전 세계 대표적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콜드 스토리지 플랫폼이에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시, 스텔라 루멘 G캐시, 호라이젠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에 걸려 있긴 하지만 어쨌건 지갑을 비트고에서 관리를 한다.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비트고를 통해서 SFOX나 타고미를 통해서 과연 기관 투자가들은 이 지갑에서 무슨 거래를 하고 있을까? 개인들은 숫자가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 현재 안 올라가니까, 원화로 환산해서 달러로 환산해서 안 올라가니까 막 그러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뭔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서. 양적 완화를, 사실은 미국 연준은 양적 완화를 3월 9일 날부로 공식적으로는 마쳤어요, 이미. 양적 완화를 이미 공식적으로는 마쳤기 때문에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결과를 어떻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거는 뭐 경제학자들 견해인데, 이번에 설상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금리 인상보다는 미온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지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 여기서 금리 인상을 가격하게 여러 번 해서 주식시장을 더 많이 극악으로 몰아갈 거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만약에 그렇게 안 좋게 되면은 오히려 그 반사 이익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만약에 진짜 주식시장이 올해 중하반까지 만약에 박스권 장세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진짜 많은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 쪽으로 몰려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한번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가 또다시 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견해를 저도 작년서부터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제로금리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0.25% 금리 인상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로금리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크라이나 4차 협상이 어떻게 종료가 되는지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